여기 불치병에 걸린 아버지와 한국을 온 여성이 있습니다. 제발,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여성은 쓰러진 아버지를 붙잡고 소리를 칩니다. 그 주위로 한국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캐나다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다니엘라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왔는데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은 한국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전 때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의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걸 알았어요. 예전에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돌아가셔서 한국이 자신의 아버지를 빼앗아 간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에 자라셨는데 할머니는 여자의 몸으로 혼자 마트를 운영하면서 힘들게 아버지를 키우셨어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내는 멋진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마음씨 좋은 이웃들이 많아서 마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도와줘서 힘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할머니를 이어서 아버지는 마을에서 마트를 하셨어요. 하도 오래 이 동네에 계셔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어요. 늘 성실하셨고 사람들에게도 친절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마트를 할 때부터 도와준 마을 사람들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공짜로 식료품을 주기도 하고 외상도 자주 해주셨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장사를 하면 우리 마트가 망하겠다고 했지만 허허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 좋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건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신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암을 너무 늦게 발견해서 손도 써보지 못하고 엄마는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저는 어려서 갑자기 찾아온 이 불행을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 후 아버지는 저를 키우면서 힘들게 마트를 운영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없었지만 아버지가 있어서 구김없이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우리 집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부자라서 참 행복했습니다. 작년에 대학 졸업 후에 저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는 제게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게도 아버지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어요. 저는 이제 마트 그만두고 집에서 쉬시라고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를 잘 모시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연애해서 빨리 결혼이나 하라면서 자신은 마트를 죽을 때까지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위해 얼마나 아버지가 힘들게 사셨는지 알기 때문에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행복할 때에 우리 가족에게 두 번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놓치기도 하셨어요. 가장 문제는 호흡하시기 힘들어 하셨던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몇 가지 검사를 하고선 결과를 기다리는데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척수성근 위축증이라는 이름의 병으로 5번째 염색체 내의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희귀병이라고 했습니다. 척수와 뇌간의 운동신경세포가 손상되어서 전신 근육이 점차 약해지고 위축되게 돼서 몸의 운동 기능이 떨어져서 점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날벼락을 맞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희귀병이라니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도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말을 망설이셔서 제가 치료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치료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약값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놀라면서 약값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한국 돈으로 25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네.
하고 다시 물어봤어요. 희귀병은 보통 약을 살 사람이 많지 않아서 치료제가 개발 안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치료제가 개발되면 다행이지만 많은 사람이 앓는 병이라면 약값도 그만큼 낮아지는데 희귀병은 사람들이 거의 걸리지 않는 병이다 보니 약값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걸리신 척수성근 위축증은 졸겐스마라는 약은 한 번 투여만으로 치료가 가능했지만 유전자를 대체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반면 가격이 비쌌습니다. 이 약이 개발되기 전에 있던 약은 연간 4에서 5회를 맞아야 했고 10년 치료 비용은 약 30억에 달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졸겐스마는 싸다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자가 아닌 이상 일반인이 25억이라는 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아버지의 병은 그 희귀병 중에서도 2%에 들 정도로 희귀한 병이라서 이 치료제를 쓴다고 해도 완치가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을 펑펑 흘렸고 아버지가 오히려 그런 저를 달래셨어요. 엄마도 병으로 잃었는데 아버지마저 저한테 빼앗아가려 한다니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저를 좌절하게 했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고생만 하신 아버지를 이제야 편히 모실 수 있게 되었는데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마트를 자주 이용하던 이웃들도 모두 안타까워하였어요. 오랫동안 친절했던 아버지를 잘 아셨던 이웃분들은 우리를 위해 적은 돈이었지만 모금까지 해서 병원비에 보태라고 해주셔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한국으로 여행을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목숨을 바쳐서 지킨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라면 우리 집에서 금기시 되었는데 아버지가 한국에 가고 싶으시다는 말이 마치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정말 슬펐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와 숙소를 알아봤어요. 사실 아버지와 저는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여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진을 찍고 여권을 만든 후에 비행기와 숙소를 예약하였습니다. 저는 해외여행도 한국도 처음이라서 기대되면서도 긴장되었어요. 그래서 한국 여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딜 갈지 뭘 먹을지 열심히 살펴보면서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아버지를 위해서 되도록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 국적기를 타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단단히 준비하시기는 했지만 이따금 호흡이 힘드신지 가슴을 잡으셨어요. 저는 승무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혹시 따뜻한 물을 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승무원은 자리로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시면서 아버지에게 괜찮으냐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은 아픈 모습으로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승무원분과 함께 더 높아 보이는 분이 오셨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 남자분은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으니 좌석을 조금 더 좋은 좌석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좌석보다 좋은 좌석으로 옮겨주셨어요. 저는 예약할 때 더 좋은 좌석을 예약하고 싶었는데 가격을 보면서 일반석에 비해 너무 비싸다고 한탄하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항공기에서 이런 친절을 경험할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승무원은 우리의 짐을 좋은 좌석으로 직접 옮겨주면서 몸이 아프신 분을 위해 이 정도 서비스는 가능하다면서 웃어줬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맛있는 식사도 가져다 주셨는데 아버지와 저는 처음으로 비빔밥이라는 한식을 먹어봤어요. 채소가 많이 들어간 비빔밥에 고추장 양념을 넣어서 비벼서 먹었는데 입맛이 없으시다던 아버지도 맛있게 잘 드셨어요. 저도 정말 맛있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도 없어서 잘 먹었습니다. 그 예쁜 한국 승무원은 비행 중간중간에 아버지가 괜찮은지 챙겨주셔서 저는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한국 사람들에게 감동하였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인천공항은 대단히 크고 화려하고 멋졌어요. 우리가 출발한 캐나다의 밴쿠버 국제공항보다 너무 좋았고 엄청난 크기에 게이트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 저는 줄이 너무 길어서 아버지가 걱정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빠르게 줄이 줄어들었고 일처리도 정말 빨라서 좋았어요. 화장실도 너무 밝고 깨끗했고 공항도 미래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안내를 해주는 로봇이 공항을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에 아버지도 여기가 한국이냐면서 놀라셨어요. 70년 전에 전쟁을 겪은 나라가 캐나다보다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공항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자 바로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어서 무척 편했어요. 처음 온 나라이니 지하철을 타러 가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움직였는데 곳곳에 영어로 된 안내판도 잘 되어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 수가 있었어요. 개찰구로 갔는데 한국 사람들은 교통카드나 핸드폰을 터치하면서 지하철을 타러 들어갔고 우리는 교통카드를 사서 충전했는데 기계에는 영어로도 내용이 나와서 쉽게 충전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이다 보니 아래로 많이 내려가야 했는데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잘 되어 있어서 힘들지 않게 우리가 탈 지하철이 있는 층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되는데 한국의 지하철역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캐나다의 지하철에는 스크린 도어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스크린 도어는 너무 신기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한국 지하철역도 정말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함께 지하철을 탔어요. 한국의 지하철 차량은 최신식이라서 조명도 밝고 좌석도 넓고 지하철 자체도 좋았습니다. 또 놀란 점은 의자에 색깔이 칠해져 있었는데 노약자를 위한 좌석이 있었고 분홍색의 임산부를 위한 좌석도 따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의자들은 비어 있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어요. 한국의 약자를 위한 배려와 그 자리를 비워둔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뛰어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앞에 있던 한국인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 한국인은 몸이 안 좋아 보이는 아버지에게 여기 앉으라고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는데 서서 가면 힘들다며 자신의 자리에 억지로 앉혔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어서 이 상황이 당황스러우면서도 한국의 친절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그 한국인 남자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가만히 주위를 보니 한국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자리를 양보해주는 정말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간 곳은 국립현충원이었는데 국립현충원은 한국을 위해 순국한 분들을 위한 국립묘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도착해서 직원에게 6.25 때 돌아가신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고 했더니 직원이 하얀 장갑을 줬어요. 저는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어리둥절했는데 직원은 장갑을 끼고 향로에 향을 바치는 게 한국식으로 돌아가신 참전용사의 영혼을 기리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장갑을 꼈습니다. 이런 분향을 하는 경험이 처음이라 멋진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버지는 자기 딸과 함께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저는 묘지로 가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하였어요. 다음으로 구경하러 간 곳은 잠실의 롯데타워였습니다. 전망대가 엄청 높은 곳에 있어서 거기 올라가면 서울의 모습을 전부 구경할 수 있다고 해서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직접 보니 세상에나 저렇게 높은 건물이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는 줄을 서서 롯데타워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내내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123층이고 높이는 555m로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고 세계에서도 6번째로 높은 건물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엄청난 높이의 롯데타워를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정말 빨라서 올라갈수록 귀가 먹먹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침을 꿀꺽 삼켰더니 귀가 뚫렸고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꼭대기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내렸는데 어떤 의자가 있고 그 앞에는 서울의 모습이 스크린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된다고 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그 순간 영상이 꺼지고 앞에 있던 스크린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햇살이 비추면서 눈앞에 서울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커튼이 열리면서 창밖을 보는 기분이 들었고 저 멀리 한강이 보이고 서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날씨가 맑아서 파란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고 굉장히 멀리까지 잘 보였는데 서울은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진짜 서울의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보이는 것 같았고 얼마나 높은지 구름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서울에는 고층 아파트가 정말 많이 있었고 캐나다에서 우리 지역은 높은 건물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색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눈에 담으시면서 마음이 복잡한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 멀리에 산도 많이 보였는데 서울을 산이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도시에 이렇게 산이 많은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버지는 모든 게 평화롭고 아름답다고 감탄하면서 여기가 정말 전쟁이 있었던 나라가 맞냐면서 서울의 여러 곳을 구경하셨어요. 전망대 한쪽에는 바닥이 유리로 된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 바닥을 바라보자 약간의 어지러움과 함께 우리가 엄청나게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에 무서움을 느꼈어요. 저는 무서워서 저기는 못 가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자기가 유리 위에 올라가 있을 테니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너무 용감하다면서 웃으면서 그 모습을 찍어드렸어요. 아버지는 정말 즐겁게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전망대의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여러 가지 한국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쓰여 있는 제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곳에서 서울을 보니 왜 그런 제목이 있었는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과거 한국은 몹시 가난한 나라였고 50년대의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점점 발전했고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이룩해낸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는 자신의 아버지를 빼앗아간 한국이 미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전한 모습과 친절한 한국 사람들을 만나보니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쟁에서 구한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저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때 전쟁을 위해 한국에 온 참전용사들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발전을 이루어낸 한국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전망대에서 내려와서 쇼핑몰의 여러 곳을 구경했는데 정말 멋진 곳도 많았고 예쁜 카페도 가득했어요. 전망대에서 서울의 모습을 실컷 보고 여러 곳을 구경하고 나니 배가 고파져서 음식점으로 갔어요. 제가 한국 여행 사이트를 찾아보다가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찾아봤는데 삼계탕이라는 음식을 발견하였습니다. 삼계탕은 닭 안에 찹쌀과 인삼, 마늘과 한약재를 넣고 푹 삶아준 요리였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아버지도 먹기 쉬울 것 같았어요. 삼계탕을 시켰고 드디어 기대하던 음식이 나왔습니다. 삼계탕은 정말 부드러워서 닭뼈에서 잘 떨어졌어요. 그리고 점원이 알려준 대로 닭고기를 간장에 찍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부드러운 닭 요리는 처음이라면서 국물도 너무 맛있게 드셨어요. 안에 찹쌀도 부드러워서 잘 넘어간다고 좋아하시면서 드셨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자 삼계탕을 먹으러 가기로 한 제 선택이 잘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맛있게 식사를 한 후에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신다면서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버지를 붙잡고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자 주변의 한국 사람들이 놀라면서 괜찮냐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해 있는데 누가 연락한 건지 구급 요원들이 들것을 들고 다가와서 아버지를 들것에 올리고 어디론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갔는데 놀랍게도 지하에 병원이 있었어요. 물론 전문적인 병원은 아니었지만 간단한 처치를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버지에게 산소호흡기에 마스크를 씌우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구급차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도착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저는 구급차를 같이 타고 한국의 병원에 도착했는데 병원이 너무 커서 규모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검사 기계들을 보고 더 깜짝 놀랐는데 캐나다에서도 보지 못했던 검사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한국의 의료 수준이 이렇게까지 좋을지 몰랐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 캐나다의 병원에서 받은 서류와 기록을 핸드폰에 저장해 왔는데 그걸 의사 선생님에게 보여드렸어요. 한국 병원에는 다행히도 영어를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한 자료와 캐나다에서 받아온 기록을 꼼꼼히 보셨어요. 그러고는 조금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버지는 척수성 근육 위축증은 아니라면서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다발 신경병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럼 그 병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냐고 혹시 또 약이 무척 비싼 거냐고 물어봤어요. 척수성 근육 위축증의 경우는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가 힘들고 약도 너무 비싸지만 아버지의 경우는 면역계를 억제하는 약물이나 혈장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낯선 나라에서 아버지를 치료하는 게 걱정이 되었고 캐나다가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병원에서 설마 오진했을까 싶었지만 작은 희망이라도 잡아보고 싶어서 한국에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입원 후에 약물 치료를 하셨고 한국의 한의학 치료도 병행해서 근육의 통증도 줄이고 몸의 체질에 맞춰서 여러 가지 치료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좋아지는 게 눈으로도 보일 정도였어요. 몸 상태가 좋아지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소화도 예전보다 잘 된다면서 음식도 잘 드셨어요. 한국 여행 계획보다 훨씬 병원에 오래 있긴 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는 모습에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병원보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뛰어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원비를 내야 할 시간이 오자 걱정이 되었어요. 물론 25억이나 하는 주사를 맞아야 했던 건 아니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청구서를 받아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원무과 직원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청구서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다시 확인 후에 이 금액이 맞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청구 금액이 적을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한국의 의료비는 정말 쌌습니다. 캐나다도 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병원비가 쌌는데 한국은 의료기술도 좋았는데 의료비도 너무 쌌습니다. 외국인인 우리에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아버지도 청구서를 보시더니 믿으시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저는 한국에서 준 진단서와 의료 서류들을 가지고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병원에서는 혹시 캐나다로 돌아갔을 때 몸이 안 좋으면 이 진단서를 보여주고선 치료를 받으라며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자신은 미래를 포기하고 치료를 포기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남은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을 한국을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겪게 될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마치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한국이라는 기회를 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마트를 여시고는 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준 한국을 홍보하고 계세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선진국인지에 대해서도 열성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한국에 갔다가 병이 나아서 온 아버지를 환영해 주셨고 다들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프셔서 한국 여행을 마음껏 하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더 많은 곳을 가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준 한국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친절했던 한국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라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캐나다에서 불치병을 진단받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여행하러 온 다니엘라 씨와 아버지는 한국의 높은 의료 수준 덕분에 제대로 된 진단과 함께 병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발전한 한국의 모습에 감동하였다고 하네요. 다니엘라 씨와 아버지가 더 행복할 수 있기를 빌게 되는 마음이 뭉클한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